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금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양도차익 계산해야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봐야 되고, 과세표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산출세,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안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시험용은 되게 간단해서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지연이라고 하는 거, 이미 산입됐던 거, 그리고 마지막 증명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필요 경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지산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계 결정 파트에서는 뭐가 있었지? 매감 환기, 매감기라고 해서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감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감 환기,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 해서,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28회에 나왔던 문제, 필요 경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필요 경비는요,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테고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총 세 가지를 묶어서 필요 경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실거래가로 봤을 때 키워드 지연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증 세 개는 어떻다고요? 지산증, 지연이라든가 산입했던 거, 그 다음에 증명 서류가 없는 거, 이 세 가지는 어떻다? 바로 필요 경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키워드 뭐야? 지연 해서 이것은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번 옳은 표현 해서 2번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 자, 증명 서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역시 어떻다? 필요 경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4번 지문 보니까 바로 양도 차손 관련해서 매각 차손 나와 있는데 역시 모를 얘기. 5번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세 틀렸죠? 해서 우리가 지산증만 어떻다?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해서 이 문제에서는 3번, 4번이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볼 것도 없어. 분석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 그 후로 안 나오니까. 그전에도 한 번도 안 나왔었고 해서 지산증이라고 하면서 어떻다?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양도가액에서 뺄 수 있는 범주에 지산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지산증 해서 키워드 뭐가 됩니까? 자, 바로 지연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산입된 거 해서 여기 나와 있다.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이 돼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빼버린 부분은 어떻다? 이제 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명서류가 없는 것도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여긴 증명서류는 다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산입된 이라는 거 해서 이렇게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해서 자, 지금요 27회 때 문제하고 아까 28회인가? 자, 보니까 28회 문제 지산증에서 지연하고 산입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들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추계조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기억할게요. 양도가액은 자,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이 얘기만 계속 찾아봐야 돼. 1번 지문요. 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등등등이 없거나 미비가 되어 있으면 추계 결정 또는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매감 환기 순차로 적용한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죠. 묶어서 볼 때는 매감 환기. 그 다음에 3번 매매 사례가액, 4번 감정가 필요 없어.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해서 자,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만 적용을 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서 매감기, 매감환기 이 싸움에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6월 15일에 양도를 했다. 2007년도에 취득했고요. 자, 양도 차익 계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을 때 매환감기 해서, 요거 틀렸죠 해서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환기 순서에 따라서 적용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순서로 가게 된다 해서, 자, 틀린 건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해요. 2번 지문요,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가, 그 다음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번, 4번, 5번 묶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해서, 필요경비 세 가지 있었죠. 자,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좀 더 구체적으로 지산증은 어떻다, 필요경비 등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4번 맞는 건데 의미 없습니다. 해서 지금 눈치를 딱 채셔야 돼. 매감기, 매감환기만 가지고 도배를 해서 내고 있어. 중간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있어. 쫄지 마. 해서 답은 1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에서, 자, 그 다음 문제 26회 이어서 28회 때 짝수회차에 나오는 문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본 공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해서 오른편. 자, 2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은 기본 공제도 적용하지 않고 세율 70%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뒤에서 논의할 주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일단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을에게,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을에게 증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 취득 시기는 언제? 갑이라는 사람,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 얘기가 3번 지문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에 토지를 5억에 양도했다 할지라도, 자,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자, 그렇다 치고요. 자, 5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 결정 등을 하는 경우 매감기 순서에 따라서 적용한다 해서 틀렸죠. 해서 취득가액은 뭐가 된다? 매감환기. 겁나 어려워. 모든 문제가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셔서 답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프레시가 켜졌어요? 그래서. 자, 지금,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답은 하여튼 5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되는데, 답은 매감기, 매감환기. 뭐, 이거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시가 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점점점 겁나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근데 23회 때 나왔었고 30회 때 나왔던 건데 바로 분양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워서 못 풀어요. 지금 8년 주기로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분양권 이미 내버렸어 해서 불프라고 하는 거,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시가로 계산돼서, 자, 지금 이제 4번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 시가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데 이건 손 못 댑니다. 통계적으로 8년 전, 9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이제 나왔던 주제.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기준 시가라고 하는 걸 갖고 문제 구성을 해 갈 때는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분양권 얘기를 가지고 불프.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기억하실 것이 어디에서 이슈가 되게 되냐면,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 금액 계산할 때, 자,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계중프라고 하는 거, 계중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된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같은 맥락.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손 지금 못 대고 가치 없는 지문.
그 다음 문제, 계산 문제 나와 있어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5회 때 나왔던 주제, 제일 어려웠던 주제가 될 테고, 그 다음 문제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제 일부는 풀 수 없습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것도 이제 30회 때 말도 못하게 어렵게 나왔던 문제에서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8문제 내에 나오거든요. 예, 한 문제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30회 때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답이 안 나왔는데, 나머지 계산 문제가 아닌 부분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 그냥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옛날에는 자 양도소득세 관련 계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데 요즘은 거의 쟁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장기부의 특별공제에서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 먼저 계산을 했었죠. 두 가지 방식,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필요 경비에 계중부는 포함. 자, 다시 지산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연 산입, 그다음에 증명서류가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추계 결정 관련해서 매감기하고요. 그다음에 매감 환기라는 주제,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수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중간에 계산 문제 3가지 형태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소득 금액은 이미 구해진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데서 뭘 빼야 된다? 자,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세금을 빼주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런데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주요 쟁점. 이건 너무 쉽고요.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조정 대상지역. 아직 안 나왔어. 자, 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항상 제외되는 항목이 출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다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금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근데 보유기간은 2년 6개월에서 얘를 틀리게 뽑았어. 보유기간 일단 3년 이상이 돼야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그래서 자, 앞에서 자,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럼 9억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게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 고가주택을 3억을 3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를 들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삼성동에 있는 주택 15억 정도에 매도했다가 한 70억 가까이에 매도했던 사안에서 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100분의 80인가요? 어마무시한 비율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이 이루어졌었다. 해서 일반 자산에 있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일반 자산은 80%인가요? 어마무시해서 말도 못했던 거. 자,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한다. 의미 없어요. 보유기간 17년인 상가 건물 15년 이상이 되니까 최대 얼마?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 답이 됐던 주제는 자, 3번 가지고 뽑아냈는데, 일단 논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 적용 배제 두 가지, 미등기 양도 자산 하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때는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한다. 물론 3년 미만 소유했을 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출제하는 기술을 보셔야 돼. 적용되는 걸 갖고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고 있다. 옛날 문제다 보니까 답은 3번 좀 유치하게 뽑아냈던 주제. 그 다음 주제 컴퓨터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월과 세기를 여기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 1월 20일 날 2008년도에 X 예를 들어서 건물을 3억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배우자 을에게 2012년도에 자, 증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 꼭 이때 언제 5년 이내 양도해야 되는 문제,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2014년도에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5년 이내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 양도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계산하는 방식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는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을이 되게 될 테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해서 자, 2008년도에 취득했고 지금 자, 병한테 양도하는 시기는 2014년도 보유 기간 3년 이상이 되니까 일단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 애초에 3억을 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은 몰라도 되고요. 5번 질문. 자, 납세 의무자가 을이기 때문에 을이 납부를 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이내 양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양도 차익 계산해내는 방식, 증여자가 취득할 시기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 계산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여부도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요즘에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나름 어렵게 나왔던 주제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자, 증여 받고 나서 5년 초과해서 만약에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신이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바로 양도 차익 등을 계산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해서 자, 취득 시기, 양도 시기. 자, 일단 기본 자, 실제 대금 청산하는 날이 원칙이 될 텐데 두 개 예외 있었죠?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거. 1번, 4번. 자세히 보지 말고 등기 접수일. 이건 틀리게 안 내. 답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게 자, 장기 할부, 할바라고 해서 할부에 있어서는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용에 있어서는 확정 판결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할바 수학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이 얘기가 어디에 좀 나와 있냐면 28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할바 수학 건사 이렇게 세 가지 외워서 끝장을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바 수학 건사에서 할부에 있어서는 빠른 날,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자, 건물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지금 7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되는데 할바 수학 건사라고 해서 285페이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 받은 날 어렵지 않고요. 수용 나와 있습니다. 수용, 판결, 확정에 대해서 답은 몇 번? 3번. 상속도 간단한 주제죠. 언제 취득하고 언제 양도하는 것이냐 했을 때 외울 게 할바 수학 건사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장기 할부에 있어서는 빠른 날, 소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자, 무허가 자가 건축에서는 사실상의 사용일에서 할바 수학 건사 이걸 계속 단순하게 빠르게 반복하셔야지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또 한 문제 더 나와 있을걸요. 그래서 29회 때 문제 양도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취득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 조건 그건 뭐야?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있어서는 환지처분 공고인 날에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료 285페이지 한 번만 체크하고 가볼까요? 거기 이제 일반적 취득 양도에 있어서는 등기 접수일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된다. 원칙은 못 내니까 등기 접수일 의미는 뭐야? 먼저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청산하는데 분명하지 않을 때 등기 접수일 이런 얘기의 논리구조. 이건 답이 아니라고 외울 게 할바 수학 건사를 외워야 돼 해서 장기 할부 얘기 나와 있죠.
빠른 날. 점유 취득 시효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민법 지식이죠. 점유를 결시한 날이라고 할 거. 증여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어렵지 않고요. 그럼 법률 규정 관련해서 상속이 개시된 날, 수용 언제라고요? 판결 확정일, 무허가 자가 건축에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그 다음에 환지처분 관련해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런 것들이 다 예외 항목만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이 됐던 건 1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지금 차, 금, 과 순서에 따라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차, 금과 순서.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 차익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양도 차익. 다시 갑시다. 양도 차익을 계산해 낼 때는 실거래가하고 추계 결정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실거래가에서 자, 키워드가 됐던 거 지산증이라는 것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계 결정에 있어서는 자, 바로 매감기와 매감 환기 싸움으로 붙였어.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출제 포인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페이지에서 3년 미만이거나, 두 번째 미등기 양도 자산이거나, 세 번째 조정 대상장 내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등 이런 경우 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살펴드렸고요. 같이 이제 묶어서 봤던 것이 양도 차익 계산의 특례로서, 자, 적어 있었죠. 자, 지금 증여받아서 배우자 직계 존비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은 증여자의 취득 시기,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의 쟁점이 됐었고요. 예, 그 정도까지 봤고, 그 다음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취득 시기, 양도 시기, 할바 수확 건사, 할부는 뭐라고요? 빠른 날, 수용은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무허가 자가 건축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 시기 등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부 환지처분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런 식으로 자, 특이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 이제 차금과해서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산출세까지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어떻다? 산출세액을 계산해 내게 된다. 그래서 1번 지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같은 것끼리는 어떻다?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토지, 건물, 즉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끼리는 어떻다? 공제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등하고요, 주식 등을 비교했을 때 요걸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 지문 자, 틀리게 뽑았고요.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자, 뭐라고 써 있는데 모를 얘기. 3번 지문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해서 뭔 소리냐면, 한 해 양도소득 발생했고요, 한 해 퇴직소득 발생했고요, 한 해 사업소득, 기타소득 같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따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 답은 3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집은 더럽게 어렵네요. 그래서 자, 고가주택, 9억 초과하는 주택이죠. 이때 계산하는 방법 더럽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낼 수 없어요. 계산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틀렸죠? 자본적 지출액 범주에 자, 아까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어떻다? 자, 지연, 그 다음에 산입됐던 것, 증명서류 없는 것은 어떻다? 필요공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지문 정도, 그 다음에 3번 지문, 5번 지문 정도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에 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서 유책이 뽑아서 옛날 문제야 해서 지금 토지 건물 외 주택 등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는 뭐가 비등기 양도선 제외라든가 조정 대상장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라든가 또는 3년 미만 제외 이런 개념이 다 소화돼야 돼. 그래서 1번 지문은 최소한 그 당시에는 이제 유책이 뽑다 보니까 1번을 답으로 뽑았던 사례고요. 1세대 1주택이라 할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다. 9억 초과하는 주택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래서 일반 재산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때 30%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지금 고가주택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자 100분의 80까지 공제율을 적용. 근데 이런 것들 갖고는 거의 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라는 것이 논의의 쟁점.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해서 기본공제 제외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만 기본공제 제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고요.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지만 이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서 오른편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갑에서 을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병한테 양도하게 된다.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을이라는 사람의 양도 차익 등을 계산해낼 때는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과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 가액,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되게 쉽게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미등기 양도 자산하고요. 조정 대상장 내 2주택 이상의 소유자 이런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1번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과세 표준 얼마인가 이거 못 풉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1분 안에 풀 수 없어요. 버리면 될 문제.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양도소득 세율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토지 건물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40%,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5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정 대상적인 뭐니 복잡한 변수를 다 제외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 기술상 너무 복잡해서 자 그래서 지금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했다. 모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얼마? 이것은 100분의 50이다. 나머지는 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 알 수가 없다. 자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모릅니다. 상가건물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3번 자 1년 미만의 상가건물 이게 얼마? 100분의 50.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 얘는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 해서 1년 미만이면 주택은 얼마? 100분의 40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2년 미만입니다.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1번과 2번 도대체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할 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3번, 4번, 5번만 가지고 체크해 가셔야 된다. 그 다음 문제도 자 27회 때 이 문제가 나오고요. 지금 한 문제가 더 남았는데 이 양도소득 세율 문제는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대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요.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오른편. 자 두 번째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분의 40인가요? 해서 자 일단 유보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번 모르겠고 5번 미등기 건물은 이제 100분의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5번 요것만 판단할 수 있나요? 해서 지금 세율 문제 어디에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냐면은 28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 100분의 70이라고 되어 있고
건물에 있어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그 다음에 토지 역시 똑같은 구조고요. 주택, 1주택 소유자 관련해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4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네요. 똑같이 보유기간 1년 미만 조합원 입주권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요. 3번 아니면 4번을 찍는 방식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을 아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구성이 되는데 출제 오류십이 나왔었고요. 의미 없는 문제에서 최소한 이 문제는 다시 갑시다. 주택 1년 미만이면 얼마?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 상가나 토지는 1년 미만이면 어떻다?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게 되면 얼마? 100분의 40. 딸랑 여기까지만 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나마 좀 깔짝거릴 수 있지. 그냥 다 본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의 가는 주제가 바로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이라는 개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차금과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국내 자산이 어떻게 됐었어? 국내 자산은 제일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때 양도 차익은 실거래가도 있었고 두 번째 추계 결정도 있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이것이 양도소득 금액이다. 세 번째가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나와 있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나중에 과세표준 재산되면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교합니다. 해서 먼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왜? 매감기업, 매감 환기를 외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것도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슈가 되겠고, 대신 이제 적용하는 것 중에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는 어떻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요 세 가지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왜? 외국에 등기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도 국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됨에 따라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투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걸 막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럼 외국에서 급등을 하는지 아닌지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적용할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자, 바로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람이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될 항목이 하나 있다. 바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된다 해서 환율이라는 개념은 국외 자산일 때만 어떻다? 적용되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대가리 따서 추장미라는 것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추장미는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할 때 추장미 제외.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실거래가 할 때, 자, 뭐가 있었지? 첫 번째, 지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입됐던 거. 세 번째, 증명 서류가 없는 거. 지산증은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고. 자,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있어서 추장면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지문을 보니까 옳은 것 해서 자, 이걸 답을 뽑아내서
자,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할 때 환율이라고 하는 거,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르게 된다 해서 요걸 답으로 뽑았었고요. 두 번째,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 자, 포인트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만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 번째, 미등기, 국외토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 미등기, 국외토지라고 하는 거. 미등기, 추장미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실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틀렸죠. 자, 원칙은 실거래가, 예외 시가. 자, 그래서 여기는 추계결정, 매감기, 매감 환기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자, 매감기나 매감 환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시가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뭐냐면 이 5번 지문이 추계결정 관련한 매감기, 매감 환기 적용하지 않고 시가를 적용한다라고 할 것.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선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국외자산에서만 적용되는 게 바로 환율이라는 쟁점에서 답을 1번으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해서 자, 국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초장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미리 세팅이 돼야 돼. 이걸 머릿속에 쳐넣어야 돼. 그래서 추장미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내용 가보십시다. 비과세 양도소득 몰라. 과세 표준의 계산 몰라. 기준 시가의 산정.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추계 결정과 관련돼 있는 개념. 추계 결정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감 환기, 매감기라고 하는 거. 기준 시가는 뭐와 관련돼 있다? 추계 결정과 관련돼 있다. 이걸 하나하나 법조문을 다 분석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추장미에서 추계에서 매감환기, 매감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나머지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추장미라고 하는 것은 다 적용하지 않는다. 추는 뭐라고? 매감기,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등기 양도선 이런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추장미 이렇게 외우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슈 3은 이렇게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27회 문제.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자,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자,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뒀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오른표. 자, 여기서요, 비거주자 얘기는 다 버리게 됩니다. 거주자만 논의의 대상. 그 다음에 3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소지와 소지지가 다르면 이때는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게 된다. 국세니까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자, 5번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해서 틀렸죠? 추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자, 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남아있어요 해서 요거 하나 더 볼까요? 해서 거주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엑스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틀린 것. 자, 1번 갑이 엑스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예정 신고 납부 등을 해야 된다. 앞에서 이렇게 구성했었고요. 옳은 거. 2번 외야를 차입해서 엑스토지를 취득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세야 한다. 잘 모를 얘기. 옳은 편인데 의미 없고요. 실거래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은 몇 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한다 해서 자, 그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얘기할 때는 추장미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을 구성했고요. 기본공제는 적용을 하게 된다. 미등기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항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라고 해서 일단은 자, 두 가지 키워드인가요? 첫 번째,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슈. 확정 신고 납부도 원칙적으로 자, 예정 신고 납부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납부 안 해도 되는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확정 신고 납부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슈 분납이죠. 1,000만 원 초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세액 2분의 1까지 예정 신고 납부를 하든 확정 신고 납부를 하든 분납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분납 얘기가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자, 재산세에서 한 번 답이 된 적이 있어. 250 초과할 때 2개월이 범주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분납은 양도소득세에서 이슈를 삼게 된다. 그래서 미리 확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분납이라고 하는 거.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야 돼. 해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20일 날 주택을 양도고 잔금을 청산했을 때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양도일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얼마? 2개월 이내. 근데 이건 틀렸지. 그래서 5월 31일까지인데 몰라도 돼. 이 문제에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다시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확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분납할 수 있다. 이 세 개를 갖고 답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1번, 자, 쟁점한다고.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일 때 600을 분납할 수 있다. 다음 몇 번? 2번. 그냥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대 분납할 수 없다 해서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까 저기서 첫 번째 이슈가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험에 뜨는 거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분납이라고 하는 거 해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도 하고 뭐도 한다고요? 확정신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시험 문제에서 예정신고를 하고 다른 거래가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는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납부할 때 포인트 분납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 분납 가지고 뽑아내고요. 그 다음 주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지금 건물,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불기 아닙니다. 그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표는 신고해야 된다. 근데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돼 있어. 그냥 틀리게 뽑은 거야. 어려워. 근데 우리 미리 알아야 돼.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확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쟁점을 삼아내야 돼. 2번 질문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틀렸다니까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3번 질문 끝머리 보니까 뭔 소린지 전혀 모를 얘기 나와 있고요. 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자, 분할 납부할 수 없다라고 틀렸죠? 분납할 수 있다. 자, 5번 끄트머리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원칙은 예정 신고 납부했으면 확정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예외적인 게 시험에 나온다고 겁나 복잡한 사연이라고 답을 외워야 돼. 예정 신고해야 된다, 확정 신고해야 된다.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마지막 주제가 분납.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분납 가지고 쟁점을 삼는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좀 특이하게 5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 분납할 수 있다라는 명제 세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예정 신고 납부하고 다른 거래가 없으면 확정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한 번 있어. 근데 대부분 문제는 다 뭐라고? 예외를 가지고 구성하니까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복잡스럽게 돼 있다 해서 1,5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고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2015년 7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해서 볼까요? 5월 15일 날 그럼 5월의 말일이 5월 31일 이날로부터 2달 이내니까 7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이 문제에서 뭘로 해야?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날짜를 맞춰주면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이 아닌 게 구성한다고요. 2번 질문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냐. 틀렸지. 자,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가 되게 될 것이다. 자, 3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해서 옳은 편. 4번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옳은 거죠. 그래서 다른 거래가 없다면 어떻다?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또 분납과를 꼭 뽑겠지. 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그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거 해서 요거 오른편 되겠는데 다시 가볼까요? 1,5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 지금 7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 신고한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요걸 갖고 틀리게 보았구나.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한 데서 자 요걸 답으로 2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에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요것만 좀 특이했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물납 및 분할납부에서 1번 물납, 2번 물납, 3번 물납, 4번 자 분할납부가 답이 되겠지 해서 4번, 5번이 분할납부네. 물납은 없어졌습니다. 이건 현재 의미가 없는 제도, 법 개정된 거 물어봤던 사례고요. 해서 4번 보니까요. 분할납부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 적용한다. 틀렸죠? 둘 다 물납 가능합니다. 5번 납부할 세액이 3,600일 때 1,800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서 요렇게 5번을 가지고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 한 문제 나오는데 의미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납부 등 관련해서, 신고 납부 등 관련해서 기본 틀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납부,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둘 다 분할 납부 가능하다. 그리고 딱 하나 특이했던 문제가 예정 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이건 총론과 관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